어디 표시? 마이크 테스트. 깜짝아, 씨.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되는 것 같으니까는 링크를, 뭐야. 아이, 됐다. 된 것 같고. 이거 DC에 넣어야 되나? 귀찮아. 몰라, 알아서 하겠지. 노래를, 작업들이가, 있다. 왜 저래? 시끄러 죽겠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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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 뭐야, 튼 거였어? 사운드 왜 이래, 그냥. 소리가 나고 있나? 응, 응. 소리가 나고 있어. 깜짝이야, 씨. 이렇게 하는 건가? 마이크 테스트. 너무 줄였나? 테스트. 왜 이래? 나 거기는 지금 사운드 체크하고 있죠? 아이, 뭐. 아이씨. 그냥, 키스니까 싫지. 왜 이래, 이거.
클린본이 차단해버렸는데, 뭐야, 이거. 아이씨. 아, 이거 또 BGM이 또 왜 안 나와, 이거. 아이, 나는 걔네들이랑 가들이나 제명이나 똑같아, 그냥.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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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됐다. 아, 아, 음, 뭔가. 아이, 금마들은 당연히 수구니까 그럴 거고, 이건가? 메모장. 아이, 다시 해야겠어요. 아이, 그 프리는 프로미스 유명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아, 됐다. 거기 왔냐고? 아이, 그런 기능 없어. 아, 그건 됐고. 아니, 김건희나 문재인이나 씨발, 다 똑같은 새끼들이 지금 있어. 아, 아. 음. 아니, 왜 데스크탑 오지 올려 있어요? 음. 저거. 됐다. 아, 왜 이래, 이것도. 아, 충전을 해, 그러면은. 야, 정신이 너무 중저한 심층이라고? 약간 이런 틈새 시장 노려야지, 그러면은. 음, 이거잖아, 지금. 아씨, 노래 나오고 있는데 왜 안 돼, 이거. 아, 이거 꺼볼까? 마이크 테스트, 자, 세고 있자. 비콘, 이거 봐. 아니,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은 또 왜 나와요? 뭐야, 이 녀석들?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집이 아니야? 나는 애초에 권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게임 얘기 안 할 건데. 어, 볼륨 믹서. 잠깐만, 얘 아니잖아, 이거. 잘 자시고.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거예요, 그냥. 정치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씨. 왜 이래, 이거. 나 미치겠다. 일단은 오늘 한 얘기는 약간 버티고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어, 아무튼 간에는 뭐 그런 좀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얘기들을 해볼 건데, 유행 스피커로 맞춰야 되나? 스피커로 한번 해봅시다. 특성, 기본 템프 스피커로 맞춰주고, 사운드 체크를 해주면은, 마이크 테스트, 안 되나? 어디다 들어갈까?
씨, 미치겠다, 씨. 누가 방송 이거 좀 시키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아니면 아예 이거를 윈도우 캡처로 떠가지고 갖고 올까? 근데 그러면은, 귀찮네, 굉장히. 그냥 오디오만 보고 볼 수 있는. 됐다. 된 거 같지, 이거? 마이크 테스트. 뭐야, 이거? 마이크 소리 왜 따라가졌어, 이거? 됐다. 마이크 테스트. 얼마 켜놓은 거야, 지금? 이 정도 적당하다. 오케이. 일단, 오늘 해볼 얘기는 좀 많이 진지한 얘기이고, 진지하다면 진지하고, 콘텐츠용이라면 콘텐츠용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아무튼 간에는, 최근에 뭐, 커뮤니티 중심으로 말이 많죠, 지금. 일단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지금. 왜 이래, 이거 또,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마이크 테스트. 여기 정치방송이라고 앞에 적혀져 있잖아, 인간아. 마이크 돼, 이거? 아무튼 간에. 아니, 충전하라고, 제발. 왜 이래. 그래, 됐다. 밖이라고? 진지한 얘기, 진지. 뭐야, 나 왜 이래. 얘기. 대충이나 이렇게. 아무튼 간에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 검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검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제외하고는 이제 약간 버튜버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근데 일단 커뮤니티 검열도 있고, 유튜버 관련해가지고 약간 빨강약 파는 그런 놈들이 있죠. 요거 때문에 이제 아나키친에서 나왔던 얘기가 유튜브 노조 하려면 안 되자. 요거를 해가지고 원래는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유명 유튜버 분들이 이러한 그 검열은 빼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KDA야? KDA라는 니가 와야지 이 새끼야. 일단은 제 욕쓴 건 죄송하고 아무튼 지금 주딱이 와야지 뭐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이어가고 이미 시험 끝나면 아마 다같이 의결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임시 체제로 가는 거고 근데 뭐 유튜버 권리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죠. 요즘 뭐 인터넷 방송인도 많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트리머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요거 해서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론화를 시켰어요.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아나키친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백박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 내가 버티고 노동자로 버티고 노조를 못 만든다. 버티고 노조를 못 만드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먼저 버티고 노조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방송 켰고, 그거는 그냥 요 위쪽의 사건, 그거는 버티고 노조는 옛날부터 말도 없어서 그냥 아이돌 노조는 말이 나왔었는데 버티고 노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었고, 그래서 와 씨발 개쩐다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공론화가 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단은 버티고 노조를 만들려면은 일단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돼. 이거 피부였어. 아이씨.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찾아봐야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만들겠다고 먼저 찜만 해놓고 다른 사람이 만들기 전에 그냥 신발로 넣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 방송을 해야 되겠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방송을 하냐. 게임 방송은 너무 시시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는 게 게임이고, 심지어 나는 범위무기에다가 목소리도 이용할 거라지니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갖고 온 게 시사 관련된 이슈였고,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슈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슈가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커뮤니티 걸멸 그 얘기로 아카라이브 쪽에서 얘기가 심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카라이브 자체가 DC 쪽에서 검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반해가지고 유입들로 성장세를 키웠는데 거기서 또 검열을 하겠다 이러니까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도 아카라이브 유저 입장으로서 굉장히 똑같은 경우죠 지금. 그래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냐, 일단은 지금 커뮤 쪽에서도 국민청원 받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알아서 얘기를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주도를 하는 건데 거기서 국힘은 또 딱히 반대 의사를 낼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만 좋다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시간 안에 지금 5만 명을 못 채우게 생겼죠, 국민청원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 못 채우면은 우리는 주도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국민청원 5만 명을 채우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체제에 대한 테러를 해가지고 사보타주를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킨다 이런 건데, 체제 전복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영향을 키워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민대중을 설득을 해가지고 개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나키 상태를 만든다거나 해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는 대충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요것도 똑같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부정선거 얘기죠.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6.3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투표 용지가 부족을 했었죠. 송파구 쪽에서. 근데 그쪽에도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고, 아이씨, 쳐가겠다 이거. 지방선거
그죠? 그러니까 보수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부러 그랬든 안 그랬든 어찌됐든 참정권이 침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든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게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애초에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공정하지 않으니까는 부정선거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부정선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치권은 근데 조용히 또 그냥 민주당은 지금 다 먹었어. 지역을 다 먹었고 서울만 뺏겼어. 서울만 따위 땅했고, 지금 근데 서울을 먹었어. 서울 먹고 대구 경북 다 먹었어요. 다 먹어가지고 국힘 입장에서는 잃을 것도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하고 대구 경북 이거 다 먹었으니까는 굳이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무엇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하긴 하대. 그러니까는 지금 재선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재선거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부정한데 왜 이거 씨발 재선거를 안 하냐? 그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명인가? 아이씨, 제명 검토 뭐 이렇게 했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은 사실 검토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제명이도 없고 국힘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다 그냥 흘러보내려고. 지금 당장만 봐도 올림픽 이슈, 올림픽이란다, 월드컵 이슈에 그냥 다 물렸잖아요. 뭐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 그냥 폭돈이 어쩌저쩌 하면서 뭐 그 지랄하고 앉았고, 특히 MBC. 뭐 제가 MBC 욕하는 거 같고 니 잡발 아니냐 이 새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광재에도 적혀져 있지만 본인은 아나키스트 성향을 갖고 있고, 딱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솔직히 둘 다 병신이라고 보고 있고, 뭐 여튼 간에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대한민국 아이씨, 근데 대한민국 정치 성향이 지금 혼란하죠. 많이 혼란해요. 올림픽 공원만 봐도 지금 좌빨들하고 극우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싸우는 통에, 거기서 또 일반 시민들은 뭐 부정하고 재선거 당연히 수개표 하고 있고, 아니 당연히 씹어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씹어 먹는다 쳐. 근데 민주당 혼자만 지금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는 거의 독재잖아. 독재. 견제를 못하잖아. 그니까 문제인 거라. 그럴 거면 차라리 이준석한테 힘을 실어주던가.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그니까 막 이런 검열법이니 어쩐저쩐 이거 국힘이 힘이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던 건데 안 되는 거고, 견제가 필요 없으니까 이 모양일 거라신 거라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그거죠. 과반 이상이죠. 과반까지는 안 되죠. 과반은 안 되고 거의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견제가 안 되죠. 견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지지 좆대로 하는 거야, 좆대로.
그러니까는 막 검열법 같은 거 아니 친문친정 지금 정청래고 나발이고 그 검열법에는 반대를 안 하고 있다니까. 그냥 그 당 내부에서 권력 싸움 하는 거지 그거는. 걔네 입장에서는 5.18 뭐 1배 이런 것들 그냥 다 안 입고 없잖아. 안 입고 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친명기가 그렇게 많을 거면은 애초에 검열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친명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공통된 의견이에요. 뭐 여튼 그렇다 치고 뭐 그래서 지금 7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죠. 그럼 실질에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배제고 말고 나 검열 아카라이브 안 합니까? 맨날 하잖아. 그렇게 되면 일단 DC 뭐 루리웹 그다음 펜코 기타 등등 지금 커뮤니티들 다 닫히게 되고 예스 그거예요 그거 커뮤니티 다 닫히게 되고 남는 거는 아카밖에 없는데 아카는 지금 약간 상황이 좋댔어요. 왜냐면 그니까요. 아가 침묵하면 안 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헌재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미 합당하다고 판결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은 안 정해졌을 뿐이지.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이미 갔다고요 아이씨야.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미 갔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합헌이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 씨발 그거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헌재에서 이응이응을 해버리니까는 한정하는 거지. 아니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그 새끼 누구야 그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 합법이었어 합법이었는데 그냥 합법인 거 명분 가지고 뭐 우리 검열할 거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아카라이브가 지금 아니 대법원장 말고 선관위 헌법재판소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여튼 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카라이브는 지금 혼자서 해외 서버를 쓰고 있죠. 해외 서버를 쓰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눈에 가시고 그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무위키 검열을 해야 된다. 민주당도 뭐 안 그런 것 같더니만은 아까 그거 왜니까는 아카라이브 검열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님도 그렇고 나무위키까지도 검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만간 이제 나무위키 관련해서도 아마 법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그냥 진짜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스팀도 많이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도 주장을 해요. 둘 다 주장을 하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내란견이 많이 주장을 하죠. 뭐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카는 그대로 이제 TC 인사이드 같은 꼴이 되는 거고 뭐 잘못하다가는 그냥 일베처럼 차단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최근에 그 새끼들 누구야, 그 저작권 위반하는 거, 불법 처리물? 그것도 이제 검열이 당했었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불법 사이트, 일베 말고, 그 토끼 머시기 하는 거 있잖아. 뉴토끼. 여기 불법 사이트라고 차단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은 불법 사이트니까는 검열을 한다. 뭐 그거는 오케이 하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국내법상으로는 그 사이트 내 게시물이 뭐 3분의 1인가가 예스 그런 거야. 3분의 1인가가 뭐 불법 내용이 있다면은 불법 사이트로 인정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반체제 사이트까지 뭐 불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아씨발. 특히나 이제 아사키신 같은 경우에는 반체제로 임명을 하죠. 반체제로 임명을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가 커진다면은 아예 총파업이라던가 뭐 총파업 시위, 대규모 시위 이런 게 할 수도 있다. 항건대기는 여태까지 건드려봤습니다. 이런 걸 하면은 정부에서 아예 검열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아나키가 공식적으로 그 제재를 당한 사례는 없긴 해요. 이제 옛날에 이승만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냥 아예 반체제서적으로 돼가지고, 왜 이래, 이거. 반체제서적으로 돼가지고, 통제를 받았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때, 전탱크 때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문민정부라 그러죠. 문민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후에 이제 돌아서면서 아나키 서적들이 풀리게 돼요. 이때 국민문화연구소 쪽에서 서적들을 많이 갖고 온다. 그게 현재 이제 영삼이 맞죠? 그 서적들이 지금 아나키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빵의 쟁취라던가 아니면 뭐 아나키즘 뭐 자율적인 개인들의 공동체 뭐 이런 책들이 이때 다 수입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아나키 독립운동가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키즘이 국내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서 아나클렌, 조약골 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운동권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플러스였어. 결합을 해서 활동을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 힘을 잃었어. 힘을 잃고 그 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약간 우리는 4세대 아나키스트라 그러는데 커뮤니티나 인터넷 중심의 아나키스트들이 등장을 했죠. 그게 이제 저희
커뮤니티 사람들, 그 다음에 저도 포함된 4세대 아나키스트라고 해요. 이제 4세대 아나키스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하고 인터넷에, 그 다음에 인터넷 문화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반체제 사이트를 닫는다라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를 커뮤니티 그냥 불법으로 따긴 찍고 통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아나키스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갈 데가 없어. 좆되는 거야 그냥. 뭐 그때부터 이제 유입도 없고 활동도 안 돼. 유입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근데 저도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래. 아이씨 다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나키스트들은 한반도 땅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다? 좌파, 우파 싸우다가 다 같이 뒤지겠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건파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뭐 체제가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진 않고, 그래서 뭐 딱히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은 하죠. 부정은 하는데 뭐 지금 즉각적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불가능하니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내전 때문에 다 죽을 거야 아마도. 내전 때문에 다 죽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나키스트들도 다 같이 뒤지는 거고 그냥. 그래서 결국엔 해야 되는 게 뭐다? 반을 검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버티고 인권을 약간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버티고 노조를 세워야 된다. 버티고 노조를 세우려면은 누군가가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나야.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왔고, 이제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나왔어. 뭐라 해야 되나? 틀이라고 해야 되나? 틀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네가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유명해지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어느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인맥도 늘려야 되고, 무엇보다 아나키즘에 대한 대중적 복음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방송을 할 거고,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이제 시사 정치 위주로 저는 방송을 할 겁니다. 정치라고 써, 씨. 시사 정치 어쩌고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을 굉장히 많이 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은 아닌데 방송 외적으로도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야, 그것도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약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뭐 여튼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시사 정치를 해야 되니까 시사를 좀 다뤄야 되긴 하겠죠. 오늘 주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아니 지방선거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청정권이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 사람들이 청정권 침해받았고 투표를 못했으면 씨발 당연히 재선거를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청정권을 보장을 하던가, 그 선거구에만이라도 재선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씨발 그것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씨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건데, 그거 갖고 폭동이 뭐 그분이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는 나라 고라지가 이만 그러지가 아니겠습니까? 맞나? 지금 그 욕 존나 하고 있었어 그냥. 아무튼 간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나키스트들 같은 경우는 요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갈리긴 해요. 뭐 국가의 부당한 원이다.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도 시위 가야 된다. 그래도 시위 가고 이야기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연대. 저는 이제 그래도 시위하고 연대해야 된다 쪽이긴 한데, 사실 이제 노예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노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물론적으로는 사라지는 게 맞긴 한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현재 정치 체제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뭐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아나키 상태로 갈 수가 없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이미 권위적인 정부라던가 체제에 너무 길들어져 있고,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아나키즘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민대중을 설득해야 된다. 인민대중을 설득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국가를 무너뜨려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 아이씨. 저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났고, 유청태페가 본인이 이제 시험이 어차피 좆된 것 같아가지고 KDR 그냥 출범해도 될 것 같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아나키 채널 의견 상정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통해서 국가 욕도 많이 할 거고, 네 감사합니다. 국가 욕도 많이 할 거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뭐 지방선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투표 용지를 갖다가 이거 60%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었다. 근데 50%만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요거 사전투표 얘기긴 해요. 사전투표 용지를 갖다가 본투표만큼 준비를 했는데 많이 비었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다 물에다 녹여가지고 버려버렸대. 아이씨, 저 죽여줘.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채팅 매니저한테 차단시켜달라고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법원이 그 길표소 쪽에 들어갔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 보존 명령을 때렸는데 선관위가 우리 이미 다 버렸어 했어. 증거가 없어. 그럼 씨발 어떻게 돼? 근데 씨발 한길이가 또 갖고 왔대. 우리 증거 있음 이래. 한길이가. 뭐야, 선관위가 지금 병크라는 거잖아. 선관위 병신인데 씨발 아무것도 못해. 선관위가 병신인데 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새끼는 나쁜 놈들이에요, 뭐 특검해야 돼요 이런 거가 있는 거야. 지금 헌법기관이어가지고
그럴 거면은 씨발 뭘 하냐고 도대체. 그렇다고 뭐 수사도 없이 지분지네. 뭐 그냥 그렇다고 뭐 헌법도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지지부진 해가지고 응? 그렇다고 또 재선거를 할 것도 아니잖아. 응. 재선거도 못하고 지금 그러면 뭐게 어떻게 되겠어? 또 이제 싸우는 거야 존나. 실제로 이제 언론사마다 올림픽공원 시위를 좀 많이 다르게 그거 보도를 하고 있죠. 이제 MBC 쪽에서는 뭐 얘네들이 폭도다, 뭐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BBC라던가 SBS 쪽에서는 비교적 좀 온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뭐 극우가 됐든 좌파가 됐든 씨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참여권 시위 당했으면 당연히 씨발 나와가지고 참여권 달라고 시위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폭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친놈들인 거고 그거는 그래서 존나 있는 건 맞긴 해. 존나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 극우 새끼들보다도 일반 시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극우 새끼들이 이제 좀 날뛰다 보니까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우로 보이는 약간 그 광일반화라 그러죠. 확정 편향이라 그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극우라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뭐라 해야 돼? 그 사상이 나쁜 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시위를 갔을 때 거기 극우 쪽 집회 사람분들한테 여러 번 도움 받았거든. 그때 제가 처음 느끼고 극우라고 사람이 나쁜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제 극우라고 되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상은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건 됐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지금 존나 하는 거야. 갈라치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은 뭐 갈라치기가 아니다 뭐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 좌파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상식이고 비상식이고 어디 있어. 이 국가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있었죠. 국민청원도 있었죠. 국민청원도 일단 동의를 한 상태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뭐 5.18 문제니 뭐 탱크 대인이 이시를 하면서 또 검열하겠다 이시를 하면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덮어버리겠다는 건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나키스트는 좆대일 것 같고 뭐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검열 얘기도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의 자유는 선이 있다, 뭐 도덕적인 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패드립을 박아도 딱히 뭐 화를 안 내는 사람이긴 하거든. 왜냐면 딱히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이지, 나를 키웠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뭐 비판될 게 뭐가 있냐. 뭐 근데 패드립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그거잖아요. 금기시 되는 거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런 도덕률이 강한 나라에서는 왜냐면 그 자유의 성역이 많죠. 대표적인 게 내가 중학교 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무뎌진 것도 있긴 해. 성향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첨사 같은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고인드립. 그 다음에 패드립. 인격 모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고인드립은 뭐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일베 검열하겠다는 것도,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여튼 간에는
근데 문제는 요 자유의 성역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성역이 되는 요런 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배 계층의 입맛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상식에 어긋난다고 아가리 막아도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도 표현의 자유는 있고, 근데 그게 왜 잘못됐고 그게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교육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닥치고 님 아가리 닫으세요 한다고 해서 애들이 씨발 고인들이 안 치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뭐 노노거리는 게 이거는 사실 부산 사투리예요. 저희 어머님도 뭐락하고 이런 말 쓰시고. 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2D 가지고 섹스를 하면은 현실의 여자를 강간할 거다 해가지고 많이 검열을 하고 있죠 지금.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이러고 앉았는데 뭐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하면 또 좀 표현이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 지랄을 하고 있죠 그냥. 아무튼 요런 성향을 만드는 거를 지배계급, 지배계층의 도덕이 곧 법이 생긴다. 그리고 요걸 만드는 게 언론이에요. 요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냐,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이 동요를 하겠죠. 동요를 하면은 여론이 만들어지겠죠.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일단 아청법도 있고, 일명 2D 검열법이라고 하죠. 2D 아청법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이제 가상의 아동가 야스를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그런 법도 있고, 최근에 있는 정통법 그것도 있고, 예전에 있었던 이름 감청법, 그리고 그 이전으로 훨씬 올라가면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죠. 일명 태방법이라고, 테러방지법.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허락을 해주면서 테러방지법도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런 검열 법안들이 결국에는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론을 만드는 건 언론이고, 요거를 사회학에서는 의지설정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지설정 이론. 그냥 대중은 합리적이지 못하라는 거예요. 대중 비합리적. 테러 방지법은 존나 어이없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사다리 뒤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은 갑자기 와가지고 합의해주겠다,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테러 나면 수습할 법이 일단은 테러가 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테러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를 감시를 해가지고 테러를 방치하겠다 이러면은 그 씨발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라면 좀 짜치니까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게 그런 내용이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시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원래는 소설 원작의 드라마죠. 영화죠. 요건 영화대로 그거 관련해서 엄청 많은 일이 많았고, 그 감청법도 비슷한 얘기고, 아무튼 간에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중은 결국에는 언론에 휘둘리게 된다는 건데,
언론이 그러면 뭘 하냐? 아이씨. 언론이 그러면 정치와 독립적이냐? 그렇진 않죠. 일단 당장 MBC만 봐도 굉장히 특정 정치 진영의 그 편향적이고, 뭐 그렇다고 MBC 아니면은 또 뭐 그렇냐? 그것도 아니죠. KBS 그냥 정부 따까리죠. 뭐 TV조선 이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TV조선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냥 팀 일한견 따까리 이러고, 언론이라고 해서 딱히 중립적이진 않은데 사람들이 언론만 보고 의제를 동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만드니까는 결국에는 나라 꼬라지가 임하니까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가장 많이 주장을 하는 게, 아나키즘적 시각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다. 아나키즘적인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국문열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나키즘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해도 아나키즘적 시각이 보급되는 게 그 아나키스트들이 원하는 도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의제만을 믿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지 않은 권위를 갖다가 동조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수도가 없어, 왜 이렇게 말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DC 인사이드가 최근에 DC 아나키즘 채널, 아나키즘 갤러리를 먹으려고 했었죠. 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 검열법 시행되면은 우리 좆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의견도 나왔다가 결국에는 일단 먹기로 했어요. 먹기로 했고 현재 그걸 주기적으로 쓰고 있죠.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아나키즘 채널이 망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망하게 된다면 7월 2일이에요? 내일이네. 만약에 아나키즘 채널이 먹게 된다면은 사실상 홍보 쪽은 거의 본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카라이브는 일단 접근성이 별로 안 좋죠. 접근성도 안 좋고 사람들은 대부분 DC 인사이드가 유명하니까 DC 인사이드 쪽으로 오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면은 이런 법들이 결국에는 테러를 방치하겠다는 명목이고 뭐 국가 안보를 뭐 지키겠다는 건데, 아나키스트들이 국가 입장에서는 거의 테러리스트에 그냥 뭐 그게 테러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이미지가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을 뿐더러 실제로도 국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나키스트들은 그냥 국가 입장에서는 도로 조져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이던 DC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뭐 루루예비라던가 튜엔코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아카라이브밖에 남을 수가 없는데, 아카라이브까지 지금 먼저 검열을 시도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국가랑 사회를 동일하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던가 동아시아권에서는 국가하고 체제하고 사회하고 정부하고 다 다른 건데 이거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군사정권 때도 많이 검열을 당했었고, 뭐 여튼 간에는 요즘에 그
검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정당하지도 않아. 정당하지도 않고, 그냥 지들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걸로.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예시를 들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있죠,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이제 슬퍼할 만한 일인 것 맞습니다. 슬퍼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분노해야 할 일도 맞는데,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거죠. 뭐 언론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 않겠냐. 젊은 애들이 그 수학여행 가다가 병신 새끼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분노 안 할 일이냐.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근데 왜 이태원 참사에는 그러면은 사람 똑같이 죽었고 그 경찰이 안 와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건데 그건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무안공항 참사 그것도 이제 잠깐 그냥 바짝 하다가 결국 묻혔죠. 묻히게 됐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모르게 크게 알게 모르게 그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딱히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그냥 그 유명한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왜냐면 그게 이제 네 여기서 얘기했듯이 정치권이 주요 의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사건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 일어나게 됐죠.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 박근혜가 탄핵을 하게 됐고 이태원 때문에 그 누가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게 됐는데 물론 그건 이제 큰 이유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언론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나와야겠죠. 일단 가짜뉴스 검열하는 거 알아야겠죠. 가짜뉴스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허위 정보 섞인 뉴스를 얘기할 건데 저는 이거 말고 이제 의제 설정 얘기까지도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약간 들리기가 지금 주창에는 좀 얘기가 많았죠. 근데 초반에 이제 뭐라 해야 돼. 민주당 지역하고 이제 노동권하고 결집시켰던 이유는 이제 이태원 때문이에요. 크게 얘기하면은 그거 때문에 이제 크게 찍혀가지고 거의 이제 이때부터 이거 윤석열 반정부 시위의 큰 이유가 됐죠. 그 이후 이제 윤석열이가 많이 쫄려가지고 그 계엄령 선포한 거라서 물론 그거만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안공항 참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무안이란다. 이태원 참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의제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언론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들어볼게요. 언론이 세월호를 부각시킨 이유가 뭘까요? 물표 어디 갔어? 일단 물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민주당계 언론이 MBC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겠죠. MBC 입장에서는 그럼 KBS 같은 경우에는 MBC가 보도를 했으니까는 안 따라 할 수가 없겠죠. 따라 해야 돼. SBS 얘네들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돈 되니까죠. 관심이 뜨거워. 그럼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겠어? 건수 안 잡았지. 그럼 이제 여야 쪽에서 어떻게 하겠어? 분노는 하대? 최대한 개인 책임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개인 책임.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실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권이 흔들리게 되잖아. 그럼 개인 책임을 몰고 가고 실제로도 이제 사건 초기에는 그 새끼 누구야 그거 선장 탓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렸었는데 추후에 야 쪽에서
그거 뭐야, 박근혜가 당시에 차고 있었다. 아이씨야. 네, 자고 있었다. 뭐 이런 그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대처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최선실 데이트가 최선실까지 터지게 돼. 아이씨. 까지 터지게 돼요. 그러면은 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결국엔 야가 이긴 거야. 그러면은 그 의제를 봤을 때 이 의제를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야당이겠죠. 그럼 야당이 가지고 있던 의제는 세월호고, 그러니까는 세월호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세월호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은 박근혜의 탄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어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만약에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가 높아졌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제에는 언론에는 이유가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거 몰라요. 아 그래, 지방선거 이슈 좋겠네요. 지방선거. 아이씨. 이거 월드컵 이슈에 덮쳤죠. 왜 덮였을까요? 아니 봐봐, 씨발, 네? 국민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관위 자체가 병신이었고 투표 못한 사람도 존나 많은데 그걸 왜 덮었을까? 그러니까 홍명보가 정신인 게 있어. 맞아. 홍명보가 병신이야. 홍명보 축협 병신이야. 네. 축협 병신이니까는. 그리고 이거 이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스포츠인데 또 국가대항전이니까는 국민적인 정서가 높죠. 높고 이제 지방선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별로 달가워할 이슈는 아니죠. 왜냐면 자기네 집권 정당성이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니까는. 물을 마셔야 되나? 아무튼 간에는 그러니까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처하겠다 히지랄 하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걸로 봐서는 딱히 그냥 조금만 지나가다가 시지부진 해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 지방선거를 보도하는 것도 MBC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방면, KBS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고, SBS 쪽에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약간 사람들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BBC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인터뷰를 따죠. 인터뷰를 따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언론이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득 때문인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의제는 여론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해도 정치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어떤 일이든. 삼전 하이닉스가 투자를 왔니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코스피가 뛰니 하면은 최명희한테 당연히 좋겠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걔네들 누구야? 국힘한테 안 좋을까요? 아니요, 국힘한테도 좋아요. 왜냐면은 민생 경제가 살게 되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민생 경제가 안 산다, 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당연히 국힘한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국힘한테 아무튼 좋은 기획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언론은 항상 정치인들의 이득을 가지고 움직여요. 가지고 움직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비창 저기 시가 갖고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빨 내량견이 되는 거죠. 좌빨이고 또 내량견이고 뭐 이제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던가. 사실 저는 이제 좌우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적은 없어요. 적은 없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척.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은 내부 체제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 딱히 정치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사 정권 때도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불만을 약간 덮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소련에서도 그랬었고 미국에서도 그랬었고 어떤 국가든 항상 그래왔는데 그 대상이 단지 이제 정당 간의 싸움으로 번지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좌우가 하는데 왜 싸우냐 뭐 자기네들 권력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익 때문이더라도 그 이익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이제 국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국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한테 이득이 아니게 될까요? 국민의힘한테 손실밖에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좌우합의의 기준 안에 있을 때는 한쪽 편이 이제 약해지고 다른 한쪽 편이 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지선에서 뒤지긴 했어도 현재 이제 의석수도 민주당이 좀 더 많고 하니까는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의석수도 많고 지지율도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이 이익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이재명을 뽑았죠. 근데 이재명이 또 선거에서 지고 또 병신짓거리 하니까는 또 다시 국민의힘한테 돌아왔어. 그러면 결국엔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거냐? 어떤 정권에 있고 어떤 체제를 갖고 있든 결국에는 이 둘 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뭐 정치적인 의견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힘든 거는 국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그러면 왜 싸우는 거냐? 싸우는 이유가 없잖아. 우리끼리. 그래서 정치 방송이긴 한데 저는 딱히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도 아나키즘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는 이건 나중에 공지에다 달아놓던가 할 거고 여튼 간에는 씨발 그냥 말이 왜 이렇게 두서가 없어. 대본을 만들어 오던가 해야지 이거. 여튼 간에는 싸우지 말자. 제발. 그리고 저거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지우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말은 잘하긴 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돼? 막 했던 말도 반복하고 이게 좀 심해. 목소리도 약간 톤이 너무 남자 같다 해야 되나? 찐따 같다 해야 되나? 발음도 안 좋고 약간 여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 대본 같은 것도 좀 미리 써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라이브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잖아. 정치인들 봐봐. 제메이 봐봐.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면은 히틀러 봐봐. 히틀러 말빨 하나로까지 올라갔잖아. 말빨 하나로 올라갔다 말빨 하나로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라이브로 말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는 뭐, 그럼 이제 방송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데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이라는 말 한번 썼잖아. 이번 그 여름방학 때 7월 한 17일 넘어서 이렇게 데뷔를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라이브 1시간씩, 2시간씩 켜가지고 좀 영상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내년도면 수능도 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걸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수능은 치는 말은 그렇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은 방송은 계속하면서 뭐 주제들 갖고 와가지고 뉴스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나키즘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채널 홍보도 하고 할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초반에 얘기 나왔던 버티고 노동조와 관련해서도 만들긴 만들 건데, 일단 현실에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세칭 치지 마시고, 그것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조금 버거운 상황인데 만드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혼자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소리 좀 줄여야 뭐 그래가지고 소리 괜찮죠? 일단은 버튜버 노동조합은 첸이라던가 좀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라던가 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버튜버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이 있다 지금.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길게 하지 않고. 예전에 채널에 올라왔었던 얘기가 버튜버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좀 사기도 많고 착취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 글씨글이 나왔었고, 그때 처음 나왔던 게 이거 얘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사실 하려면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긴 하거든요. 제가 방송부를 많이 오랫동안 했었고, 뭐 인터넷 서칭 같은 것도 특기다 보니까 뭐 사건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블랙기업들 뒷정보를 캔다던가 하는 거 하려면 자신 있긴 한데, 그게 나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가 있지? 그래, 오늘자로 이제 유명 유튜버 분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고, 아마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유튜브를 라이브를 안 해줘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해서 사건도 조금 더 공론화될 수 있을 거고, 사건들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유튜버라든가 스트리머에 대한 권리식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잘하면은 그 이슈에 편성을 해가지고 조금 입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LP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한데 아나키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 있기도 하고, 저 자체도 아나키스트 치고는 굉장히 연관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거에 좀 장점을 살려서 대중친화적인 아나키스트 커뮤니티 더 가지고 온다가, 근데 얘네랑 조금 건드리는, 일단 오늘 할 얘기는 정치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그리고 정치 얘기만 하면 좀 사람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정치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머리 복잡한 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유튜버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지, 정치 얘기를 보러 오는 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건 사실 버튜버의 길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시사 유튜버에 가깝죠. 시사 버튜버, 시사 유튜버들은 그 사람들이 짜증나게 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유사 언론, 뭐 복잡합니다 지금. 배경음악 목소리 그렇죠?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이래.
테스트. 그렇네. 마이크 테스트. 아이씨.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상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OBS 설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개인에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제대로 된 콘텐츠하고 PPT라도 좀 만들어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라던가. 다음 영상이란다. 주제를 뭘로 할까요? 좀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안티파 채널로 부탁드리고요. 분탕도 안티파 채널로 부탁드리고, 관심도 안티파 채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화 주제는 여기 끝이고, 딱히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 뭐, 게임을 한다던가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분탕이 있어야지 유입이 있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래, 음모론 관련된 것도 좀 다루려고 하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모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냥 진짜 정치 얘기만 해버리면은, 뭐라 해야 돼.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좀 정치 성향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거짓말을 섞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실은 묻힐 수 있겠지. 진실은 묻힐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맞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도덕적으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하는 말에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구라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맞나 이게 진짜로? 그 새끼가 좋아하면은 검열을 하겠냐고. 잠깐만, 혹시 약간 그런 건가? 얀데레? 나 말고는 이 게임을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블루아카 진짜 왜 19금 나겠냐고. 미치겠다. 아니면은 이번에 블루아카 신캐 나오잖아. 신캐라고 해야 되나? 신스킨이죠. 아니, 신이격이죠. 이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아무튼 간에는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재명이가 약간 좋아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19금이기 때문에 검열이 없잖아. 제한이 없어. 수익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15세로 넣는 게 다음번에 주제 뭐 할까요? 혹시 원하는 주제 있어요? 좀 하라고. 계정은 왜 맨날 잃어버린 거야 도대체? 나 그게 궁금해. 계정은 왜 맨날 잃어버리는 거야 도대체? 안 적어놔 어디? 나 어디 적어놓는데 항상 잃어버릴까봐. 그 달력 같은데 뒷면에다가 해가지고 적어놔서 모아놨거든요. 상남자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학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참교육 최근에 논란됐었죠?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슈가 됐었죠? 30짜리 랜덤 문제열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비밀번호를 30짜리로 할 수가 있어? 다 똑같이 통일시켜 놓잖아, 보통. 난 다 똑같이 비슷하게 통일시켜 놓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서버 털릴 때, 서버라든가 계정 털릴 때 좀 위험하다고 하긴 하죠.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청택배처럼 해야 됩니다. 주탁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계정이 털리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나, 이게? 그래서 되면, 랜덤으로 만든다고? 그걸 해? 나 그거 한 번인가? 그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말고는 딱히 안 쓰거든요. 딱히 외워지지가 않아. 너무 길고, 너무 또 복잡해가지고. 주딱주딱아, 제발. 맞다. 이럴 때 이런 거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이때 이제 표정 같은 거 아마 쓸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있어? 인터랙션. 아, 단축키 찾았다. 알트구나. 알트 5. 아, 이런 느낌. 아, 이미 좋된 것 같아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렇게 아이씨 꺼꺼꺼꺼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디다 적어두세요. 항상.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참교육 관련해가지고 교육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뭐 요거를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 배설렸다고? 도대체 뭐 서울은 어떤 거야? 경기도라 했나? 경기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도대체? 아니면 내가 그냥 아싸인 건가? 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냥 학교에서 유명한 매니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최근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마침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촉법소년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보호시설이 너무 적죠. 그리고 네? 다 털린다고? 좀 야한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번 주 주말로 할까? 주말. 주말에 일정 없어. 맞아. 주말에 일정 없으니까. 네? 뭐야 도대체. 근데 부모 이름은 우리도 털리긴 해. 약간 장난식으로 막 부모님 이름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은 벌점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방송 부장이었거든요. 부장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건 저는 일단 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이름은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냥 잘못된 건 맞는데 그거를 그렇게 자연의 자유 제한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면은 저런 놈들 때문에 제가 가끔씩 회의감을 느낍니다. 뭐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들 좋은 마음, 좋은 꿈 꾸시고, 제 꿈 꾸시고, 재명이가 검열범 제정해가지고 우리 다같이 좆되는 건 꿈이시고, 악몽인가 이거는. 아무튼 다들 안녕히 가세요.